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 한진중공업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신저가 종목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신저가가 가는 종목을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로 좀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모든 신저가 종목이 100%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모멘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다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을 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종목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있었던 한진중공업의 급락은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게 조선주잖아요. 한진중공업이 선박건조라든지 뭐 선박수리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 중공업 관련된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조선주에서 뭐 미치는 점유율은 5% 미만이니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가 살아나고 있었잖아요.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터진 악재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뼈아플 수 있는 급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은 재무제표만 찾아보셔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몇 년 연속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입니다. 부채 비율도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피하시던지 아니면 단타로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한진중공업은 사실은 단타 타이밍도 없었고 단타에 적합한 종목도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급락을 시켰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1월 8일인데 1월 8일 종가로 27%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장중에 급락인 거예요. 장중에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주식시장의 수급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거였죠. 그 해외 현지법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종속회사예요. 한진중공업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거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업의 재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진중공업이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수빅조선소 투자 유치를 한 1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없었어요. 왜 매수를 안 했을까? 그만큼 그 기업의 미래 경영, 가치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매수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짐이 사실 좀 있었던 게 이 수빅조선소의 인력이 원래는 3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3천 명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인력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직원이 100명인 회사가 90명을 자르고 직원이 10명이 됐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의 여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직원을 절반만 해고해도 엄청난 구조조정인데 90%를 줄였으니 어느 정도의 업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필리핀 법인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빅조선소에 대한 영향력이 한진중공업에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선사들이 어때요? 주가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살아나고 있죠.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 대우조선해양 최근엔 조금 꺾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전 대비해서 저점을 많이 높였어요. 최근에 글로벌 그 수주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유가도 일단 저점을 찍는 모습이고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 대한 수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BDI 지수도 반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주주로서는 더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언급드릴 부분이, 신저가 종목을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제외하자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죠? 심플합니다. 매도하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매도를 할까요? 내가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매도합니까? 횡보할 것 같아서 매도합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자금이 필요해서 갑자기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하는 이유의 90%, 99% 이상은 주식이 더 떨어질까 봐서예요. 그쵸? 그럼 신저가를 간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가장 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팔아요. 왜죠?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주가에 신저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저가를 가는 종목은 웬만해선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안 좋던, 재무구조가 안 좋던, 뭐 횡령을 했던, 암튼 거대한 악재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기업을 아주 잘 알고 내가 같이 투자자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거야. 이런 확실한 생각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면 신저가 종목 뭐 매수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신저가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든 뭐 재무제표든 건전성이든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면은 2017년 고점이 거의 5,000원 정도 근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600원대까지 하락했으니까 거의 한 7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등락폭으로만 보면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에는 지하실이 몇 층까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 5층까지인 줄 아는데 10층, 100층, 200층, 300층까지 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신저가 종목을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신저가를 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면 돼요. 주식 내가 팔고 내일 사면 됩니다. 내일이 뭐야? 1시간 뒤에 사도 돼요.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사셔도 돼요. 절대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고, 신저가 종목을 살 바에야 차라리 신고가 종목을 사세요. 수익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장대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량입니다. 그 밑꼬리를 약간 달았지만 거의 밑꼬리가 없는 깔끔한 음봉이에요.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락이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사실 지금은 안타깝지만 매도 관점을 보실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봐야 돼요. 물론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등을 준다면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반등을 하든 더 떨어지든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추세적으로 올라올 모멘텀이 크지 않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업황의 회복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워낙에 국내 조선업체에서 미치는 비중이 미미하니까. 그래서 조선업황 회복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보셔야지, 한진중공업은 그 수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빅조선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진중공업 그리고 신저가 종목의 위험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신저가 종목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싸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혹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혹은 변곡점을 찍고 돌리는 종목군들 앞으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